안녕하세요.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벌써 시즌 3를 맞이해서 오늘 세 번째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 기반의 미래 전략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실현해가고 있는 인스쿠비 그룹 유인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부터 에너지 효율 기술,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까지 실제 성과를 이끌어 융복합 기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람을 아름답게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리더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뚜렷한 방향성과 실행력으로 기업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인수 회장님의 브랜드 여정,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스튜디오에 유인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도 우리 유인수 회장님이 하셨어? 라고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방송을 함께 만들고 시청하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유인수 회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스쿠비 그룹에 이끌고 있는데요. 저희는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그런 철학도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좀 기여하는 사업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관해서는 뼈에 관한 제품들은 저희 회사에 다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최초의 신약 개발을 저희가 또 하고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화장품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광범위하게 바이오부터 디지털, 그다음에 헬스, 뷰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딱 기억나기에 우리 회장님 하면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 하면 아프리카 TV가 떠오릅니다. 아프리카 TV하고 우리 회장님의 관계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한 2004년도 유튜브하고 최초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유튜브와 같이 그 기존 동영상을 이렇게 좀 유포하는 사이트였어요. 유튜브가 이제 그 구글에 한 1조 5,550억인가 그 매각되는 판에 이제 대결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예, 자유로운 방송, 리얼타임 방송, 그래서 프리 브로드캐스팅의 약정인 아프리카 TV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최초로 리얼타임 방송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이 반향을 일으켰었잖아요. 아프리카 네. TV가. 네, 그렇죠. 자유롭게 뭔가 방송하는 그걸 최초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유인수 회장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아마 관심도가 확 올라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인스쿠비라고 하는 게 그룹사고 계열사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코스닥 상장 2개, 나스닥 상장 1개, 총 이렇게 상장을 3개나 시킨 정말 엄청난 그룹사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구체적으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상장을 국내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 상장한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 회장님이 본인의 유인수라는 이름으로 이 퍼스널 브랜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분야에서 깊이 있게 집중을 해서 성공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부분들의 이게 분야가 이렇게 되게 다채롭게 확장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건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또 공식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중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연구자 아니죠. 보통 연구자가 훨씬 더 개발을 잘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방향성, 또 미래에 대한 예측 등등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두주자라고 할까요? 연구자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다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최초로 개발하고 내가 연구해야 그 분야에 내가 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서 진짜 시장을 만들어가는 쪽에서는 원탑이신 분을 오늘 모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OT라고 하죠. 5가지 T로 이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발견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됐는지. 두 번째 트레이닝,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사실 그냥 뭐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딱 이름 석자하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본인을 어떻게 트레이닝 해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토크,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네 번째, 타임, 긴 시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지속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마지막 타이밍,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거야, 이런 때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향해서 우리 유인수 회장님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정말 궁금한 게 이 어쩌다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진짜 다채롭게 하나 뭘 시작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크게 키우는 이런 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재능을 발견했던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는요, 어느 쪽에 재능이 있었냐면 그 문학, 시, 뭐 또 그림, 그런 쪽에 상을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 만나면 유명한 시인이 됐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사업을 하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예술도 뭐 혼신의 힘을 다해야 그림을 그리든 시를 쓰든 거기에 모든 그 정신과 혼이 있어야 예술이 빛을 발하듯이 뭐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정열과 혼과 영이 있어야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오히려 문화, 예술, 문학 이런 쪽에도 집중과 재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재능이 키워진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사업으로 바라보니까 더 이렇게 다채롭게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확히 용어를 빌리자면 기업가라고 듣고 싶어요. 기업가, 예. 엔터프루너. 이게 뭔가 세상을 만들고 뭔가 기여하는데 의미를 더 두는 거지, 뭐 제가 뭐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번다, 그런 쪽에는 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포인트가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문학을 좋아했던 소년이 어떤 포인트에 이렇게 무언가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인으로서의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관되게 초등학교 때부터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하자. 뭔가 세상에 뭔가 남기고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주기차게 해왔을 거예요. 뭐 집이 좀 가난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은 못했고요. 직장 생활을 LG그룹에서 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뭐 좀 그 덕분에 승진을 좀 빨리 했죠. 아마 우리나라 최연소 지점장도 하고 나왔고, 계기가 IMF 때문에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요. 문학 소년인데 이 가슴 속에는 기여랑 이런 것도 있지만 무언가 최초 어떤 남기고 싶다, 네. 유산을 남기고 싶다라든지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게 몸에 배어 계셨던 것 같으네요. 근데 전혀 지금 그 그룹에 있어서 했던 일과 뭔가 새롭게 창업한 일은 전혀 다른 분야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는지 좀 들려주시죠. 이제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주로 이제 LG그룹에서는 증권 소속이었고 회장실에도 좀 있었고 자산 운용을 많이 하는, 돈을 많이 다루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집어내는 능력,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요점 정리라고 할까요? 그게 어렸을 때 그 문학에 이렇게 이렇게 집중해서 성과를 냈던, 잘했던 그런 경험치가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좀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뭐 좀 영어로 쓰자면은
통찰력이라고 인사이트.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상당히 뭐 기여했다. 뭐 그런 문학이든 뭐 예술이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삶에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걸 진짜 실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의 후원 회장님으로 지금 계속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페라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문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막 보이는 게 아니라 기업가로서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이런 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접목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기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회사를 경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또 다른 인사이트 같은 게 또 연결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좀 경제나 또는 뭐 기업들 간의 문화나 이런 게 좀 기여하는 분야에서 하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 분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전부 다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 간신히 그거 하나 유지하기도 너무 힘든데 우리 회장님은 그 기업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 분야 아이템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보이게 해서 상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넘는 과정을 벌써 3차례나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인사이트와 어떤 재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이렇게 기업 공개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과정도 살짝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세상에 기여를 하자고 그다음에 뭐 상장을 시키는 것은 다 이게 공개된 거잖아요. 기업 공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이제 좀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려면은 기업 공개가 돼서 좀 자금 조달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개 기업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죠. 또 저 중소기업이 이게 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좀 쉽지도 않아요. 이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시작 개발을 한다, 세계적인 시작 개발을 한다.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아마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시작 개발 사업에 뛰어들 때도 좀 야속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이 안 하니까 뭐 나라도 열심히 해서 한번 기여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일에서 최초로 좀이라도 먼저 그런 일을 약간 촛불이라도 켰다 할까요? 그런 심정으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척자 마인드로 네. 지금 계속 분야별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벌 도구로 이렇게 통증을 완화한다? 막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삼상을 미국에서 삼상을 한다라는 그 이슈와 함께 이번에 상장을 했다라고 지금 막 뉴스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거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벌독이 이제 2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제 벌독이 무슨 세계적인 어느 독도 다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벌독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통증, 염증에 이제 탁월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랄까 면역력을 자체적으로 높인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약은 그 희귀질환. 희귀질환.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네, 자가면역 질환이 대부분 이제 무릎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대부분 대상포진, 뭐 루푸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갖고 멀티플 스크로리스라고 해가지고 희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귀 질환 병이 상당히 사람들이 고통받아서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한번 치료제를 제대로 만들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좀 이제 3상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설명하면요, 자가면역 질환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면역 세포가 뭘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 이런 것이 올 때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야가 좀 정신이 돌아서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좋은 세포를.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엄청 무서운 거네요. 이게 군대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가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군대가 시민을 공격한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아마 좀 세월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원인들을 다 좀 규명해서 더 좋은 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개발하고 있는 저희 회사 내에서 지금 코로나나 또 감기, 독감 그 백신이 있잖아요. 변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A형, B형, 뭐 코로나 등등등으로 하도 약간 환경에 이상하게 뭐 좀 적응을 해서 변종이 많이 되는데 너무나 변할 때마다 이게 백신을 또 별도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아직 임상을 좀 남기는 건 있지만 개발은 했어요. 어떤 개발을 했냐면 어떤 변종이 오더라도 그걸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는 백신을 또 만들었어요. 예, 이게 이제 간단한 원리인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제 몸통과 변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몸통을 무조건 공격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은 했고 또 특허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런 시대가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꼭 계셨어야 되는 거네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 시작하신 분을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다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막 사명감이 생기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희 공식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재능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나만의 고수의 훈련법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시크릿한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공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고 공부를 몰래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스터디,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공부는 그러면 학교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지난주에요. 제가 서울시 교육감한테 참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제가 이런 훈계도 했어요. 공부라는 단어를 잘 쓰자. 지금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공부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다. 공부가 이제 공업 공자였다가 아비 부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공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시험?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영수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한다고. 맞아요. 예, 네. 공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만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각 분야에서 최선을 열심히 해서 최고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부의 재해석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AI 시대가 오고 있는데 무슨 옛날 외고 암기하고 하는 게 그런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학교가 그게 필요하겠어요?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네. 어떤 분야든 하여튼 지고지순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이루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와, 진짜 어록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무언가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암기하거나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잘 보거나 이렇게 한 걸 공부 잘한다. 특히 국영수 이런 걸로 생각하다가 지금 완전 전 분야에 그런 학력하고 상관없이 진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성과를 낸 거를 그냥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분야의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당연하죠. 네, 네, 그러네요. 그럼 우리 회장님은 어떤 공부, 어느 분야의 공부를 잘하는 걸로 사람들한테 딱 각인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기업체에서 주로 이제 근무한 분야가 이제 투자, 그다음에 자산 운용 또는 파이낸싱 또는 기업의 경영 전략 이런 분야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업 계획서 많이 봤죠. 하여튼 수천 건은 더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퍼포먼스가 나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분야에 좀 트레이닝도 하고 또 약간은 또 아까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분야에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공부 진짜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공부의 개념을 지금 바꿔주셨습니다. 네네. 자신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쏟아놓고 몰입해서 성과를 내는 거, 이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다. 그리고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는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자, 우리의 이 유인수 회장님을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두 번째 훈련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의 감수성, 그런 것이 더 중요해진다고 봐요. 나를 이 그렇게 자리에 생각해요. 있게 한 두 번째 키워드는 인간의 감수성을 지키는 거에 지금 네, 올인하고 네. 계시다.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분야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도 결국 AI를 기반으로 4차 산업 이 모든 것들에서 돋보이는 탁월함을 만드는 이 본질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 감수성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그 감수성을 아까 지키기 위해도 처음에 노력하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욕구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뭔가 발전의 역사를 하고 싶어한 거고, 그러려면은 뭔가 시도 트라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해야 되고, 아마 그런 정신에서 인류의 문명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본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조금 더 좋은 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그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글도 써놓은 게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우주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인나지먼트 하는 거다. ABCD 원리가 있는데 오늘 이 순간 어느 누구도 어느 물건도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네. 뭐 탄생이 있으니까 죽음도 있겠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주는 확대되고 있다. 그런 그 우주의 그 본능 또는 뭐 인간의 본능도 거의 우주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니까 그런 본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본능, 본성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본질 이거에 집중해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가장 인간답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오늘날의 나를 또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다. 발전하고 있는 거. 인간은 또는 우주는 다 이렇게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든 또는 뭐 하든 이게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든 이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세상을 보는 눈을 망원경으로 봤다 할까 매크로스코프로 이제 보고 이제 거창하게 봤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마이크로스코프로 현미경으로 자기 자신부터 성찰해보고 자기 자신부터 봐보면 모든 원리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 이 젊을 때 패기로 막 이 발전을 바깥으로 크게 하는 그걸로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같은 발전, 같은 어떤 그런 발전의 욕구지만 그거를 조금 더 내 안쪽으로 내 안의 성찰부터. 내 안의 성찰부터 해서 다시 하나 이렇게 다져가면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계속 챙기고 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너무 좀 철학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린다. 인사이트를 그냥 오늘날의 유인수 이 이름 석자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공부의 재발견 이 개념들이 저희 교육에 이렇게 진짜 잘 녹여놔서 각자 자기의 재능과 관심사에 맞춰서 진로가 확장되는 거에 필요한 진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아기를 키우기가 좀 더 쉬워져서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또 지금 저희가 평균 120세 넘게 산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저희도 모르는 어떤 통증 뭐 특별히 저희가 딱 뭐 암 이렇게 눈에 띄는 뭐 골절 이런 걸 말고도 끊임없이 이름 모를 그런 그 바이러스 침투나 이런 걸로 아까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아픈 게 되게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네, 계시다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희소식이에요. 아니 수명이 늘고 네. 뭐 보면 노인 인구가 늘고 그렇죠. 당연히 노인병이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뭐 사실 조금 수명이 낮으니까 암도 발견 안 됐다가 그냥 실제 암인데도 뭐 발견 안 되고 갔죠. 모르고 지나가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장수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노인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우리 유인수 회장님의 이 앞으로의 행보에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많이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렇게 나이 든 삶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통증과는 조금 멀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생겨서 저도 굉장히 나이를 함께 먹어가는 입장에서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회사 그 사업 중에 이미 저 노인 병에 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네. 수술하면 피부를 또 재생시킨다든지 또는 뭐 아까 말한 통증 염증을 없앤다든지 그 저 무릎이 고장 나면 인공 관절까지 뭐 그런 사업 분야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도 단백질을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 신약을 만들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뉴욕 대학교인가 그 베이커라는 교수가 AI로 식물질 단백질을 수만 종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벌써 네.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했고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새로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인간 몸에 또는 어떻게 하면 이로운 거냐 이제 그런 저 여러 가지 쓰임에 대한 임상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공식 질문 세 번째입니다. 토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우리 인스코비 유인수 회장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이름 중에 하나도 인스코비가 코자가 커뮤니케이션 약자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약자고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도 우선 소통에서 이루어진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조직을 이끄는 것은 기본 원리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잘 이끌려면 상당히 소통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또 이제 시대가 이제 아까 3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저 뭐 인터넷이 나온 거 인터넷 혁명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인터넷 혁명인데 그 거의 SNS에서 거의 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조금 이 정도는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뭐 연인들이 미팅하는 데이트할 때도 각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각자 저 음식점에 가서도 각자 핸드폰 보고 있고 뭐 두루 이제 모녀 간에도 뭐 둘이 좀 재밌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뭐 다니고 뭐 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그 문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어떤 날은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뭐 서로 간에 감정도 나눌 수 있고 뭐 그런 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또 분명히 또 무언가 또 시도할 수 있는 또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요즘에 또 공식적으로 인스코비가 뭐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지금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서 소통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이 모든 소식들을 어떻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제 주주나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소통을 시도 지금 이제 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그런 것까지 하시게 됐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저희 저 주주들이 한 뭐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너무 잘못된 내용도 좀 많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형태든 간에 예, 우리 회사에 관련된 분들하고 또는 뭐 주주들 또는 뭐 관련 회사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좀 내용을 알리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더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주주들하고의 소통을 되게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도 월간 인스코비라고 해서 약간 디지털 주주 레터 이런 개념으로 좀 새로운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를 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내부 반응이 어떤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내부 반응이야 뭐 또 여러 측면이 있겠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들 전체들하고도 이제 같이 뭐 회의할 때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노력을 좀 너무 게을리했다.
뭐 그걸 이제 솔직히 자인하고 네.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잘 알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소통의 장을 넓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왜 당장 왜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당장 막 속이 상하니까 막 악플을 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처하는 우리 또 이 인스코비 회장님, 그러니까 얼굴이잖아요.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대응을 하실 건지 혹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믿고 기다려도 되겠다라는 거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속칭 악플 단다고 또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또 거기에 다는 사람은 다는 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 너는 이게 잘못됐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네.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있어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콘텐츠를 가지고 뭐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게 적극 대처할 생각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게 지금 지켜보면 저 이제 그 브랜드 전문가 입장에서 왜 디지털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 논하는 게 아니라 가령 아까 그 미국 증권거래소에 지금 이제 상장했던 아피스 관련돼서 이제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3상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과정은 여기까지 와 있다. 여기에 지금 과정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아마 주주레터를 통해 소식으로 전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믿고 기다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개 투명한 부분에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열심히 그런 부분을 이제 있는 그대로 뭐든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고 있고 뭐 소통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실 뭐 잘하고 못하고는 중간중간 과정이지만 우리가 지금 끝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가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뭔가를 공개하시고 시작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궁금하신 게 궁금하죠. 너무 예. 그리고 이게 소액 주주들 하시는 분들도 물어보는 것이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요즘. 예, 맞아요. 정보가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아니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되는 게 나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반면에 너무나 이렇게 관심 없어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 통합적으로 해서 다 제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관심 없는 분들은 좀 관심사를 끌어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스코비 하면 어떤 기업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가 전 세계에 딱 이렇게 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임.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기업에 직접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또 성장도 해보시고 또 나오셔서 창업해서 이슈도 만들어 보시고 지금 또 그룹사의 회장님으로서 엄청 많은 계열사들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이 힘든 걸 내가 왜 했지? 라는 생각도 들고 막 정말 욕을 엄청 드시고 그럴 때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가게 하느니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이제 기여하자, 조금이라도 좀 발전된 모습으로 가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주기차게 하고 있는 건데요. 좀 가끔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신약 개발 사업은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뭐 한 5천억을 투자했는데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룹이 망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어떤 옛날에 언론에도 글을 썼었는데 신약 개발의 애로점이라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꼭 내가 이렇게 짐을 지고 다 가야 되나
약간 뭐 그런 속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줄기차게 우리가 뭐라도 이렇게 선두자로 가서 이렇게 뭔가 남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렵지만 끝까지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명감, 네. 사명감 하나가 이 우리 회장님을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집에 집 가족들도 뭔 사명감이냐. 그러네요. 좀 그 주변 사람들이나 좀 잘 좀 챙기세요. 아마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들어요. 이제 안 듣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인서라는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뭔가를 끊임없이 밀고 나갈 때 아마 저 나이가 아마 많이 먹어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되거나 이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그러니까 특히 가족들이어도 좋겠습니다. 영상 편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고 난 이렇게 해서 잘 분명히 쑥스러워하고 말을 못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고맙다 뭐 메시지 좀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승부마 하여튼 저 아버지가 끝까지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한데 앞으로라도 너 인생에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최선을 다할게. 사랑한다. 와, 진짜 이렇게 어떤 그룹의 회장님께서 맨날 이렇게 이렇게 준엄하게 있다가 갑자기 막내 아들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얼굴에 미소가 반짝반짝하면서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시네요. 네. 이건 특별히 다른 여지까지 저희 모신 지금 시즌 3 하면서는 상장사의 이렇게 책임자 대표가 오신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드리고 싶은 영상 편지, 영상 메시지 특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주주님들한테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짐이 있고 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아프리카 TV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주식들은 주가도 이제 높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주들한테 실망을 안 안겨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회사도 늘고 또 이제 미국에 상장도 시키고 여러 과정을 했지만 아직 주주들한테는 좀 뭐랄까 성이 차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소통과 장을 해서 좀 하는 일도 열심히 알리고 모여서 이렇게 주주들의 가치를 이렇게 제고시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따뜻한 이 주주 네. 영상 레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만 따로 편집해서 따로 네.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타이밍. 인생을 살다 보면 최고의 인생의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딱 봐도 아까 최연소 네. 그 34살에 네. 금융기관 지점장 네. 이것도 최고의 때였을 것 같고 TV 창업해서 그 뭔가 세상을 열었을 때도 인생의 최고의 때 그리고 지금 뭐 상장한 거 이런 거 되게 뭐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때는 언제인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최고의 시점은 미래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이 이제 뭐 좀 좋았다 했을 때는 뭐 직장을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만 제가 41살인가 그 쌍를 인수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제 기업 경영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었을 때 뭐 그때 상당히 즐거웠던 것 같고요. 네. 예. 또 한 가지 이제 심도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 제대로 상장을 시켜서 신약 개발을 완수하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아직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제 그랬을 때 좀 즐거웠던 것 같고 우리 막내 아들이 뭐 개인적으로 보면 골프도 국가대표도 되고 어린 나이에 중3 때가 됐는데 뭐 그런 때도 굉장히 뿌듯했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 약은 제대로 개발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먹었는데 해결책을 해줬구나. 뭐 이런데 좀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단순한 어떤 작은 개인의 소망에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신약 개발 분야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하시면서 이 정말 한 사람이지만 이 유인수라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는 굉장히 여러 분야의 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이게 그래도 꽤 같이 가는 게 가치가 있겠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그 문학소년의 그것부터 시작해서 순간 막 점핑하면서 어떤 한 분야의 1등 탑 그러다가 또 최초를 만들어내고 그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세상에 무언가 기여를 하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본능 열망에서 시작하고 또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가치를 지금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녹여내서 하고 있는 이 스토리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은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브랜드 인사이트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옛날에 그 뭐 이제 기업 인수 과정이나 뭐 할 때 뭐 재밌는 스토리도 많고 그쵸. 뭐 그러긴 하는데 앞으로 뭔가 기업을 좀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뭐 혹시 주주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또 뭐 주변 분들 뭐 실망하지 않게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변 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삐 살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도 1년에 한두 번도 못 보고 뭐 좀 그런 것이 좀 많이 좀 소홀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도 주변 사람도 같이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좀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고 SNS를 통해서 뭐 하는 뭐 소통의 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소통하면 유인수다. 또 뭐 그런 소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그 개인의 꿈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의 기업 그리고 또 국가를 넘어서 인류의 삶의 방향이나 어떤 가치까지 그리고 그것까지 다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 듭니다. 진짜 오늘 방송에서 딱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 공부에 대한 재발견,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게 진짜 공부다. 저희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스코비 그룹 회장 유인수 회장님과 함께한 이 브랜드 인사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하자.